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국어를 탄탄하게 만들어드리는 도시락국어 언더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우리 시조의 주제에서 우리 자연도 배웠고, 뭐 충절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사랑과 관련된 그런 작품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동짓달 기나긴 밤을 몇 번을 가를 거고 둘 다 바로 기생들이 쓴 그런 작품들인데요. 어쨌거나 오늘 이런 작품들 살펴보면서 사랑에 관한 시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따가 공부해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맵 동짓달 기나긴 밤 요거부터 들어가도록 할 텐데 우리 계속 요거 보고 있죠? 우리 오늘 뭐 배운다고? 바로 사랑에 대한 시조를 배울 텐데요. 뭐 요 파트는 거의 다 임을 향한 그리움이라던가 막 이별에 대한 슬픔이라던가 뭐 재회를 기약하는 마음 요런 것들이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인데 자, 여기에 작가가 누구냐 봤더니 황진이. 자, 여러분들 황진이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나? 요즘엔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거나 황진이 하면 엄청 유명한 기생인데요. 물론 막 기생 뭐 예뻐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기생 중에서도 시조를 너무너무 잘 썼던 시조 시인으로서 황진이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죠. 사실 지금 그 당시의 기생은요. 아무래도 이렇게 상류층들과 함께 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연주 잘하는 약간 예술가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황진이도 바로 또 그런 축에 끼어 있는 정말 시조를 잘 썼고 게다가 아무래도 여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한자말이나 이런 걸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여성의 어떤 그런 정서들을 듬뿍 담아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러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보는 그 옛말 다 쓰여있는 그걸 그냥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는 그 정도 되지 않니? 그지? 자, 동짓달, 그지?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여내요. 즉 베어내요라는 뜻인데요. 이런 거야. 자, 오늘은 동짓날이에요. 자, 동지가 뭐야? 우리가 여름이 되면 해가 길어지고 밤은 짧아지죠. 겨울이 되면 밤은 길어지고 해는 짧아져요. 그쵸? 그래서 이 동지가 바로 밤이 가장 긴 날이 바로 동지인 거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이 동짓날에 팥죽을 먹었죠. 왜냐면 밤이 너무 길어, 무서워. 이럴 때 귀신이나 이런 악귀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팥죽을 먹음으로써 그런 것들을 쫓는다는 의미로 팥죽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이렇게 건강상으로도 그 겨울에 팥을 먹는 게 이렇게 열이 좀 나게 하고 그런다고도 하죠. 어쨌거나. 그 동지야. 즉 밤이 엄청 긴 그 동짓날인 거야. 밤이 엄청 긴데 심지어 임도 이때 없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내 옆에 없어.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밤이 얼마나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겠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 동짓달의 그 기나긴 밤을 이 밤을요 한 허리 그 중간을 뚝 하고 잘라내서 이런 뜻이야. 춘풍. 자 봄바람 그 이불 아래. 자 우리 이불을 이렇게 개어놓잖아요. 이불을 이렇게 개어놓지. 이불 안 갔니? 어쨌든 이불이다. 이불을 이렇게 개어놓는데 거기에다가 이 밤 한 허리를 베어는 걸 이렇게 고이고이 접어서 서리서리 접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놓겠대. 이렇게 여기다 넣어놓았다가 자 어론님 이 어론님이 이제 나와 사랑하는 님인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자 님이 오신 날이야. 자, 이미 오신 날은 아마도 이제 춘풍이니까요. 이게 뭔가 이것만큼 길진 않겠지? 뭐 이런 날이죠. 어때? 이 날은 엄청 지루하고 시간이 엄청 긴데 이때는 시간이 엄청 짧아. 이미 오셨는데 게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막 아쉬워. 그러니까 요 시간, 요거 내가 이렇게 세이브해놨던 시간 있지. 내가 저축해놓은 요 시간을 요때 이렇게 딱 펴가지고 이 시간을 길게 누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로님 오신 날 밤이면 구비구비 요거를 서리서리 접었던 거를 다시 구비구비 펴겠다라고 해서 임과 시간을 오래 갖고 싶다라는 그런 건데 되게 좀 재미있는 발상이죠. 그치? 뭐가 재밌냐? 얘들아 뭐를 잘랐다가 잠깐 세이브했다가 다시 펴겠대? 바로 시간이죠. 자 시간이라는 건 시간이라는 건 우리 추상적인 거야. 그치? 자, 이 추상적인 건 눈에 안 보이고 잡히지도 않는 건데 이걸 우리가 접었다가 폈다가 뭐 어디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하겠다잖아요. 그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눈에 그리듯이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시간을 이렇게 뭐 그만큼 이 임을 그리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독특한 발상으로 쓰여진 시가 바로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바로 이거야. 이 시의 참신한 발상. 만약에 고등학교 때 이 시가 나오면 이걸로 엄청 많이 나오죠. 참신한 발상. 그래서 동짓달 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는 건, 즉 의미 없는 시간은 너무 길고 지루하니까 요거를 단축시키겠다. 그리고 이렇게 단축한, 즉 요 세이브한 시간을, 저축한 시간을 임이 오면 펼치겠다. 그래서 임과 함께하는 시간은 연장해보겠다라고 하는 발상인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작품, 이런 추상적인 개념, 즉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시각화, 구비구비, 서리서리 이런 식으로 시각화한 발상과 표현이 특징인 작품으로서 여러분들은 이런 용어들을 좀 기억해 두세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우리가 이런 형태의 작품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아마 비교하는 이런 내용들로 함께 잘 나옵니다. 그래서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고요. 즉 추상적인 개념인 이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여 그 한가운데를 잘라서 이불 아래 넣었다가 편다고 한 발상. 이런 걸 바로 우리가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용어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이 작품의 특징은 뭐냐? 서리서리, 구비구비와 같은, 그쵸, 이거는 우리말 의태어야. 한자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말의 의태어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묘하게 구사하여 여류시조의 섬세함이 드러난 이런 대표 작품이다. 우리가 기생문학이라고 해서 기생문학만을 따로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기생문학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런 거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잘 살리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서 이 작품 역시 평시조이고요. 감상적이고 낭만적이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감정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연모의 정이자 동짓달 기나긴 밤이 이 작품의 제재가 되겠고요.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 즉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 그치?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시조인 거죠.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했고 우리말의 우수성을 잘 살려냈다. 그리고 음성 상징어들을 사용해서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상 및 표현이 가장 유사하다라는 얘기는 뭐야? 아까 어떤 용어? 관념의 구체화. 요 용어를 좀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가 다양한 작품들을 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보기엔 아직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천천히 따라만 오시고 지금은 이 작품을 해석하는 것보다 발상 및 표현, 관념의 구체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오동에 듣는, 오동나무야 이거는. 오동나무에 우리 원래 디다라는 게 떨어지다라는 뜻이었는데요. 듣다라는 말도 또는 듣다 이렇게 돼. 이 말도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떨어지다. 그래서 오동나무에 떨어지는 빛발, 즉 비야 비. 비는 그냥 무심히 떨어지건만, 즉 아무 생각 없이 비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나의 시름 한이, 얘들아 한이 기억나? 한이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거는 하다란 뜻이었고요. 이렇게 한이 하다란 뜻으로 쓰였으면 이거 뭐라고? 많다란 뜻이었었지? 기억나죠? 그래서 나의 시름이 많으니 잎잎이, 즉 이 오동나무의 잎에 수심이 가득한 소리로구나. 무슨 말이냐면 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떨어져. 그런데 이 나뭇잎에 빛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소리가 날 거 아니야. 똑똑똑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이 소리는 내가 시름이 많다 보니까 정말 이 소리가 다 탄식하는 소리로 들린다라는 얘기예요. 즉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될까 얘들아? 사실은 이거 그냥 잎에 떨어지는 소리야. 아무 의미도 없어. 근데 나의 감정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수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거 감정이입이 되겠습니다. 이후에야, 즉 이제부터 잎이 넓은 남기가 나무입니다. 나무는 심을 줄이 있으랴, 즉 심지 않겠다라는 거. 왜? 빗소리가 떨어지면 그게 다 뭔가 근심 어린 소리로 들리니까 내가 더 이상 잎이 넓은 나무는 안 심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는 관념의 구체화 같은 건 안 쓰인 것 같습니다. 그치? 오히려 그냥 감정이입이라는 게 쓰였죠.
자, 이번에는 대붕을 손으로 잡아. 이 대붕은 상상 속의 동물이야. 대붕을 내가 그냥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번갯불에다가 구워 먹고, 곤륜산은 뭐 옥황상제 같은 이런 천자가 산다고 하는 그런 산이에요. 이것도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무협소설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는 산이야. 그걸 옆에 끼고 내가 북해를 건너뛰니 지금 막 곤륜산에서 막 점프해가지고 저기로 갔더니 막 태산이 발끝에 차여서 외각대각 하더라. 이 얘기 뭐냐면 뭔가 기상한 호방. 내가 그냥 아우 저까지 꼭 대붕 잡아가지고 번갯불에 구워 먹고 뭐 날라다니고 막 이러겠다라는 그런 좀 이렇게 호방한 기상을 나타내는 뭐 그런 작품이에요. 여기에도 역시나 관념의 구체화 같은 것 안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볼게요. 전원. 전원의 남은 흥. 즉, 전원이라는 거, 이렇게 시골이나 이런 한적한 곳에 느끼는 그런 거지. 자, 이게 시골 생활을 즐기다가 남은 흥. 즉, 남아있는 흥인 거야. 남아있는 흥. 자, 흥이 뭐야? 흥겨움, 이런 흥겨움. 이 흥을요, 전나비, 즉, 나귀에다가 모두 싣고, 이게 답이다, 얘들아. 즉, 흥이야, 흥. 이런 흥겨움을 나귀에다가 싣겠대요. 즉, 이렇게 물건처럼 실어버리겠다는 거죠. 즉, 이 흥이라고 하는 거 관념인데, 그치? 요것을 나귀에 실어버리겠다, 물건처럼 실어버리겠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알겠지? 관념의 구체화예요. 그래서 계산, 이 계산은 계곡이 있는 산이야. 이 계곡이 있는 산, 익은 길로, 내가 이렇게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길로 흥치며, 이렇게 흥을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와서, 아해야, 금전의 가야금과 책인데요. 이것들을 다 준비해라. 남은 해를, 즉, 내가 여기서 보내겠다. 즉, 흥을 데리고 여기 왔는데, 책이랑 뭐 가야금 같은 것도 가져와서 내가 남은 해를 가야금 튕기면서, 책도 읽으면서 보내겠다. 뭐 이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요 부분이 바로 관념의 구체화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두류산 양단수에, 자, 두류산은 지리산을 말하는 거고요. 양단수는 양갈래로 흘러가는 물을 얘기해요. 지리산에 이렇게 흘러가는 물. 얘 듣고 이제 보니, 옛날에 이렇게 들었는데, 이 물소리를 옛날에 들었다가 지금 이제 들어와 보니까, 자, 도화. 복숭아 꽃이에요. 자, 이 물에 뭐가 복숭아가 이렇게 복숭아 꽃이 이렇게 즉 나무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또 물에는 산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는 거야. 그랬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지. 그래서 아이야 역시 또 A를 불러요. 자, 무릉이 어디냐? 무릉도원. 즉 지금으로 치면 천국 뭐 이런 거죠. 파라다이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무릉. 자, 무릉이 어디냐? 나는 여긴가 하노라. 라고 해서 그냥, 이곳이 너무 아름답구나.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어리고 성긴가지, 즉, 연약하고, 엉성하게 있는 가지인 너, 이 너가 이 안민영의 이게 매화사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너는 매화꽃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연약하고 엉성하게 피어 있어서 내가 너를 믿지 아니하였는데 눈기약이 뭐냐면 이 매화라는 꽃은요. 겨울이 되면 피는 꽃이야. 즉 눈이 되면 피겠다는 그 기약, 그 약속을 능히 지켜서 두세 송이가 피어 있구나. 자, 촛불을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야, 은은하게 풍기는 그 향기조차 부동터라, 뭐 좋구나,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도 뭐 관념의 구체화 이런 건 쓰이지 않았죠? 어쨌거나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천천히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잠깐만 이번에는 쉬었다가요. 멤버들 가를 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역시나 사랑과 그리움의 시조, 맷버들 가려꺾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작품의 이 시인도 홍랑이라고 하는 역시나 기색입니다. 그래서 이 기색이 자기의 어떤 그리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 맷버들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뇌가 뭐야, 뇌는 산이죠, 산. 그래서 이 맷버들은 산에 피어있는 버드나무를 말하는 거야. 맷버들은 갈해 꺾어, 즉 가려서, 즉 예쁜 것만 이렇게 골라 꺾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보내노라 님의 손에, 즉 님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야. 즉 예쁜 맷버들을 당신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죠. 자, 내가 당신, 즉 님은 내가 역시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맷버들을
보내겠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당신은 이걸 받으시면 자신은, 즉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보래요. 즉 네가 잠잘 때마다 옆에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창문 열어보면 바로 보일 수 있게 여기다가 심어둬라 라고 하면서 밤비에 새잎꽃, 새잎이 나거든. 즉 밤비가 막 흘러가지고 이게 버드나무 가지에 이렇게 새잎이 막 나거든. 이게 누구라고? 나라고. 날인가도 여기서도, 즉 이걸 나라고 생각하시옵소서라는 거야. 즉 우리가 남자친구가 만약에 어디를 간다고, 이사 간다고, 전학 간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보낼 거예요? 아니죠. 뭔가 선물을 줄 거 아니야. 선물 줄 때 주면서 내 생각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면 뭘 줄까? 내 사진을 준다거나 이러면 이거 보면서 내 생각해 이럴 거 아니야. 즉 이런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 맵버들은 결국 내 사랑의 표현이자 어떻게 보면 화자의 분신인 거야. 여기 보면 나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치? 화자의 분신이자 화자의 사랑의 어떤 수단, 화자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화자가 임에게 맵버드를 선물하는 건데요. 자, 화자의 심경을 말해주는 대상이자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분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즉, 이 맵버들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서 사랑과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구나. 역시 되게 소박하지만 되게 아름다운 작품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평시조이자 서정시이고요. 제재는 맵버들 그리고 이별이겠죠. 성격은 역시나 감상적이고 애상적. 애상은 슬프다는 뜻인데 이별했으니까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연정과 그리워하는 감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임에게 보낸 사랑이고요. 자, 떠나는 임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소박한 자연을 맵버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요 작품을 볼 텐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우리 국어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중에서 삼위인곡에 해당하는 작품인데 사실은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관동별곡이 좀 어려워, 우리 친구들 보기에. 근데 어쨌든 요거를 좀 볼 텐데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이상한 그림이지? 근데 이 고전 작품의 세계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 우리 고전 작품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 해야 해 또는 달도 되고요. 가끔씩은 별도 돼요. 다 뭐냐면 하늘 위에, 즉 저 높은 곳에 있으면서 밝은 빛을 내는 존재들이야. 얘들이 뭘 나타내냐? 이런 애들은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왕. 높은 곳에서 밝은 빛을 내는 존재, 왕을 의미하고요. 결국 이 왕의 이런 빛 있지. 이런 빛이 세상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빗줄기, 이런 것들을 뭘 의미하냐면 선정을 의미하냐. 선정은 착한 정치, 착한 선자 쓰거든요. 이게 착한 정치 또는 좋은 정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의 선정, 임금님의 어떤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런 빛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요. 결국에 그런데 여기 있는 이런 산이나 천, 이거 산, 천, 이거 물이지, 물 흘러가는 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의미하고요. 이런 나무라던가 풀, 뭐 꽃,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백성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나무나 풀이나 꽃 이런 것들은 햇빛을 받아야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의 이런 선정, 임금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잘 받아야 백성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 안 한 게 있지. 바로 이겁니다. 구름. 구름은요. 어떻게? 자, 얘가 있음으로써 이 빛이 여기를 못 가는 거야. 그치? 즉, 이 빛을 막아버리는 존재가 바로 이 구름인 거죠. 그치?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막아버리는 거야. 얘네들은 좋은 애들일까? 나쁜 애들일까? 나쁜 애들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임금님의 눈을 멀게 하고 임금님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나쁜 간신들을 의미합니다. 간신들. 여러분들이 약간 고전 작품이 나왔을 때 이 구름이 나왔다. 그러면 한 70%가량은 이런 의미가 되게 많아. 간신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구름이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흘러다닌다라고 해서 약간 뭐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렇게 간신의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요.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 얘는 왕이고 얘는 간신이고 나무 이런 것들은 백성이고 산천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100%는
것은 아니야. 알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알고 계셔야 이 내용이 좀 이해가 가는데요. 자, 동산에 달이 나고 느낌이 오시죠? 자, 산 위에 달이 있는데 이 달은 하늘에서 반짝인다고요. 뭐라고요? 임금인 거죠. 왕이야. 또 북극, 저 북극 쪽에 별이 뵈니 자, 다 어때? 자, 요것도 다 왕을 의미합니다. 알겠지? 어쨌든 내가 이렇게 봤더니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는 거야. 아, 저걸 보니까 누가 생각나? 왕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님이시구나 라고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대요. 아, 진짜. 약간 이 정철이라는 작가가 약간 내가 느끼기에 이렇게 싸바싸바를 좀 잘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립 서비스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달이 보이니까 내가 임금님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자꾸 났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자, 청광은 밝은 빛이라는 얘기야. 맑은 빛. 이 맑은 빛을, 즉, 이 달빛이나 별빛, 이런 맑은 빛을 내가 쥐어내어가. 내가 이렇게 담아가지고요. 자, 봉황루. 이 봉황루는 임금님이 계신 누각을 얘기합니다. 임금님 계신 곳에 붙이고죠. 그러니까 붙인다. 편지 붙인다 할 때 그 붙인다야 보내고 싶다라는 얘기야. 즉, 임금님 계신 곳에 내가 이 청광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보내고 싶다라는 거죠. 이거 근데 얘들아, 청광은 추상적인 거죠.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님에게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어쨌거나. 자, 그러다가 위에, 이 누는 누각이에요. 누각. 아까 여긴 거죠. 봉황루, 누각. 이 누각 위에 걸어두고, 즉, 이 청광을 이렇게 누각 위에다가 걸어두시고, 팔황의 답이 있죠. 이 팔황은 세상이야, 세상. 이 온 세상에 다 비추시어서, 그러니까, 즉, 임금님의 선정, 좋은 정치, 임금님의 은혜를 다 이 온 세상에다가 비추시어서, 심산궁곡은요, 자, 깊은 산속이고요. 이게 깊은 골짜기라는 뜻이야. 근데 이런 깊은 산속이나 깊은 골짜기는 빛이 안 오는 곳이죠. 즉, 임금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 가난한 백성들이 사는 곳, 또 달리 해석해보면 지금 이 당시 정철은 유배가 있었거든요. 자기 말하는 거야, 자기. 자, 여기에다가 점낫가치가 대낫가치란 뜻이에요. 이런 곳을 대낫같이 만드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임금님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립서비스 하는 거야.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어쨌거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서, 자, 이 작품에 씌어준, 즉, 보기의 밑줄 친 부분, 즉, 청광에 해당하는 시어가 뭐냐라는 거죠. 자, 청광. 내가 요거를 간직했다가 임에게 보내고 싶대잖아요. 자, 우리 아까 맷버들 가려꺾어에서도 맷버들을 님에게 보내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네요. 알겠지? 요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봤더니 얘들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충분히 우리 더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맷버들 가려꺾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요. 내용 정리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마지막 한 장 정리만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동짓달 기나긴 밤 배웠었는데요. 자, 추상적인 개념을 바로 구체적으로 시각화했다. 그래서 뭐라고? 관념의 구체화라는 말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었죠. 또 하나 특징이 서리서리, 구비구비와 같은 이런 우리말 의태어를 아름답게 사용했다. 요런 정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맷버들 가려꺾어에서는 화자가 임에게 맷버들을 선물했는데 이 맷버들은 결국 화자의 심경을 말해주는 대상이자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분신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넓게 봤을 때 우리 예전에 배웠던 객관적 상관물이기도 합니다. 이 맷버들은. 알겠죠? 자, 그리고 요것까지 마지막 볼게요. 우리 고전 작품의 세계관이라고 했는데 자, 요 달이나 패나 뭐 이런 것들은 왕 또는 왕의 선정, 즉 이런 달빛, 별빛, 아무튼 이런 것들. 자외선. 자, 그리고 요거 바로 이 산천은 세상, 자, 구름은 간신, 그리고 나무 이런 것들은 백성.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작품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사랑에 관련된 시조는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산문 위주로, 즉 줄글로 되어 있는 작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